이번 투자건 정말 대박이야. 우리 둘이서 반반 투자하면 1년 안에 100억은 벌 수 있어. 최진혁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박태준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겼다. 진혁아, 근데 이거 정말 안전한 거 맞지? 우리 회사 운영자금까지 다 넣는 건데. 우리가 몇 년 친군데 20년 지기 아니야. 내가 손에 끼칠 일 있겠어? 태준은 진혁을 믿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절친이었다. 대학도 같이 다녔고 졸업 후 함께 작은 IT 회사를 차렸다. 10년 동안 함께 땀 흘려 일구어낸 회사였다. 알았어. 근데 계약서는 확실하게 작성하자. 우리 둘 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물론이지.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날 밤 태주는 아내 수연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진혁이가 좋은 투자건을 가져왔어. 성공하면 우리 빚도 다 갚고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 없을 것 같아. 당신 조심해요. 투자는 항상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진혁이잖아. 우리 결혼식 때 사회도 해준 친구야. 다음 날 태주는 회사 운영자금 30억과 개인 재산 20억, 총 50억을 투자했다. 진혁도 똑같이 50억을 넣었다고 했다. 이제 우리 대박 나는 거야. 6개월만 기다려. 진혁은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3개월 후 진혁아, 중간 보고는 언제 받을 수 있어? 투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 그거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지금 바빠서. 진혁은 자꾸만 미뤘다. 태준은 불안했지만 참았다. 친구를 믿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당신 빨리 와봐요. 수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태준이 거실로 뛰어나갔다. TV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진혁 씨가 운영하던 이주투자사가 실제로는 폰지 사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액만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안 돼. 진혁이가 그럴 리 없어.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번, 20번을 걸었지만 계속 무응답이었다. 회사로 달려갔다. 진혁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사장님, 최진혁 이사님이 어제 사표 내고 나가셨어요. 개인 물건 다 챙겨서. 직원의 말에 태준은 현기증이 났다. 뭐라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회사 계좌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운영자금 30억이 모두 사라졌다. 어떻게? 공동명의 계좌인데. 사장님, 여기 최진혁 이사님의 위임장이 있습니다. 출금 권한을 위임받으셨다고 하시던데요. 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6개월 전 진혁이 급하게 서명을 부탁했던 서류가 바로 그것이었다. 은행 업무 좀 대신 처리해줘야 해서 여기 좀 사인해줘. 이게 뭔데? 그냥 루틴한 서류야. 공동대표니까 둘 다 사인 필요한 거. 태준은 믿고 사인했었다. 그게 자신의 돈을 진혁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될 줄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여보, 어떡해. 우리 50억이 다 날아갔어. 회사 돈까지. 수연은 남편을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녀도 떨리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래, 경찰에. 하지만 경찰서에서 돌아온 대답은 더 절망적이었다. 박태준 씨, 죄송하지만 이건 민사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보니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건 사기잖아요. 진혁이가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으로. 그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단순 투자 손실로 보입니다. 태준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20년 친구가 저를 이렇게. 박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너무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최진혁 씨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돈은 그냥 날아간 건가요?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최소 2년에서 3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그로부터 한 달. 태준의 회사는 자금난으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게 됐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나오나요?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하지만 은행들은 모두 대출을 거절했다. 이미 부채가 너무 많았다. 결국 회사는 부도 처리됐다. 10년 동안 키워온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사장님, 저희 이제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주는 직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20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집도 문제였다. 은행에서 담보대출 상환 독촉이 들어왔다. 여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0년 동안 모아서 산 집이었다. 미안해.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아들 문제가 생겼다. 근데 왜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 경매가 뭐야? 태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태준아, 너 진혁이랑 공모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도 피해자라고. 그래도 이상하잖아. 20년 친구가 느닷없이 그럴 리가 있어? 의심의 눈초리가 태준을 따라다녔다. 3개월 후 태준의 가족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아이들은 학교를 옮겨야 했고 수연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네. 그만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수연은 강했지만 밤마다 몰래 우는 소리를 태주는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주는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됐다. 신흥 부동산 재벌 최진혁 회장이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화면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진혁이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화려한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최 회장은 최근 1년 사이에 강남과 여의도에 여러 건물을 매입하며 부동산 시장이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태주는 TV를 꺼버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내 돈으로 내 인생을 망치고 저렇게 잘 살고 있어. 태주는 진혁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진혁의 회사는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 있었다. 최진혁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친구입니다. 박태준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비서가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만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 박태준이라고. 20년 친구인데. 손님, 소란 피우시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태준은 로비에서 쫓겨났다. 복도에서 태준은 진혁과 마주쳤다. 진혁은 고급 양복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진혁아. 진혁은 태준을 차갑게 바라봤다. 박태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박태준 씨. 야, 이 새끼야.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저 사람 경비실에 연락해. 진혁은 태준을 완전히 무시했다. 야, 최진혁. 내 돈 돌려줘. 50억. 내 인생 돌려달라고. 태준이 진혁의 팔을 잡자 경비원들이 달려왔다. 손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놔! 나 놔. 진혁아. 너 이러면 안 돼. 우리 20년 친구인데.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태준을 진혁은 차갑게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다. 건물 밖으로 나온 태준은 보도블럭에 주저앉았다. 왜 이러는 거야, 진혁아? 태준은 그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나한테 한 것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해. 진혁에게 복수하려면 그만큼의 힘이 필요해. 다음 날부터 태준은 변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밤늦게까지 일했다. 여보, 몸 상할 거예요. 좀 쉬어요. 괜찮아. 나 빚 갚고 다시 회사 차려야 해. 태준은 자는 시간을 줄이며 돈을 모았다. 6개월 만에 3천만 원을 모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IT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고객님, 제품에 문제가 있으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즉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태준은 고객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다. 밤낮 없이 고객 문의에 답했다. 1년이 지나자
쇼핑몰은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이 쇼핑몰 사장님 정말 친절하더라. 제품도 좋고 AS도 완벽해. 매출이 하루 100만 원을 넘어섰다. 태주는 직원 한 명을 고용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태주는 직원을 가족처럼 대했다. 자신이 당한 배신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년이 지났다. 쇼핑몰은 이제 직원 20명의 중소기업이 됐다. 연 매출 50억을 달성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수연이 눈물을 흘렸다.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서 버텨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들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아이들도 예전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진 거야? 응, 아들. 이제 괜찮아. 태준은 아들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진혁, 나 아직 안 끝났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태준은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 최진혁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사업, 재산, 인간관계, 약점까지. 알겠습니다. 비용은 매달 500만 원입니다. 상관없어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3개월 후 탐정이 두꺼운 보고서를 가져왔다.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를 읽던 태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첫째, 진혁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는 실제로 불법 대출과 연루되어 있었다. 둘째, 진혁의 회사 재무제표에는 명백한 분식회계의 흔적이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겠군요. 태주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재미없었다. 법으로 끝내기엔 너무 쉽잖아. 진혁아, 너도 나처럼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해. 태주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진혁이 불법 대출을 해준 사람들을 찾아갔다. 사장님, 혹시 최진혁이라는 사람한테 돈 빌리셨죠? 당신은 누구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함께 대응하면 우리 건물 지킬 수 있어요. 태주는 피해자들을 모았다. 20명이 넘었다. 우리 함께 고소합시다. 혼자서는 못 이겨도 같이 하면 이길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동의했다. 태주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과 사채업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둘째, 진혁 회사의 분식회계 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 자료 확인해 보시고 기사 써주실 수 있나요? 이거 진짜입니까? 100% 확실합니다. 회계사의 검증도 받았어요. 일주일 후 신문에 대서특필됐다. 신흥 부동산 재벌 최진혁 분식회계 의혹. 기사가 나간 후 진혁의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다. 회장님,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조사하러 온다고 합니다. 진혁은 당황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누가 제보한 거야? 진혁은 직원들을 의심했다. 하지만 진짜 배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다. 최진혁 회장님, 대출 전액 상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신용등급이 급락해서 지금 당장 상환하라고? 그게 100억인데. 한 달 안에 갚으시지 못하면 담보를 처분하겠습니다. 진혁의 건물들은 모두 담보로 잡혀 있었다. 한 달 안에 100억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법정 소송들이 쏟아졌다. 불법 대출 피해자 20명의 집단 소송, 그리고 세무조사까지. 회장님, 변호사 비용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이럴 수가. 진혁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고 거래처들도 계약을 해지했다. 최진혁 회장님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한 달 만에 진혁의 재산은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다. 회장님,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박태준, 설마. 진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의 배후가 누구인지. 태준이가 살아났어.
3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그 친구가 다시 일어선 것이다. 태주는 지난 2년 동안 번 돈으로 진역회사의 주식을 조금씩 사모았다. 주가가 폭락하자 대량으로 매집했다. 이제 태주는 진역회사의 2대 주주가 되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최진혁 회장 해임입니다. 주주총회장에서 태준과 진혁이 마주쳤다. 태준아, 너, 오랜만이네, 진혁아. 아니, 최진혁 회장님?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준아, 우리 대화 좀 하자. 오해가 좀 있었네. 오해? 3년 전 내가 내 인생을 망쳤을 때도 오해였어? 그건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미안하다고? 너 때문에 내 회사 망했어. 직원 2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 내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받았어. 아내는 마트에서 일해야 했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한테 50억을 갚으라는 게 아니야. 돈은 내가 다시 벌었어. 하지만 내가 나한테 한 것, 그건 용서할 수 없어. 주주총회가 시작됐다. 최진혁 회장의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과반수가 손을 들었다. 최진혁 회장은 해임되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로 박태준 이사를 선임합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안 돼. 이건 내 회사야. 내가 만든 회사라고. 내 회사? 내 돈으로 만든 회사지.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진혁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다. 3년 전 태준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태준은 진혁의 회사를 인수한 후 철저하게 조사했다. 불법적인 거래는 모두 정리했다. 피해자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해줬다. 박 회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를 지켰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걸 한 것뿐입니다. 회사는 곧 정상화됐다. 태준의 경영 능력은 진혁과는 비교도 안 됐다. 1년 만에 회사 가치는 2배로 뛰었다. 반면 진혁은 모든 재산을 잃고 쪽방촌에 살게 됐다. 법정 판결로 50억 원의 배상금을 태준에게 갚아야 했다. 월급의 절반을 20년 동안 갚으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었다. 진혁은 이제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를 유지했다. 한때 100억 원대 재산가였던 그가 이제는 시급 9천 원을 받으며 일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진혁이 고개를 들자 그곳엔 고급 양복을 입은 태준이 있었다. 진혁아, 여기서 일하는구나. 태준아. 진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커피 한 잔 줘. 아메리카노. 태준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냉담하게 주문했다. 1,500원입니다. 진혁이 커피를 건네자 태준은 5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었다. 거스름 돈 48,500원입니다. 돈을 건네는 진혁의 손이 떨렸다. 그런데 말이야. 태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3년 전 내가 내 빌딩 앞에서 쫓겨났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나? 진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난 기억해. 내가 나를 박태준 씨라고 부르면서 경비원을 불렀던 거. 마치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직 미안하다고 하는구나. 근데 있잖아. 난 내 사과 같은 거 필요 없어. 태준이 편의점을 나가려다 멈춰섰다. 참, 이 편의점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설마. 응, 나야. 지난달에 샀어. 태준은 문을 열고 나갔다. 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무너졌다. 4개월 후 진혁은 월세도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최진혁 씨, 이번 달 월세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미 2개월이나 밀리셨어요. 더는 못 기다려요. 진혁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등을 돌렸다. 진혁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 매일 밤 진혁은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태준이만큼은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어느 날 진혁은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됐다. 화면에는 당당하게 서 있는 태준이 있었다. 그 옆에는 아내 수연과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진혁은 TV를 껐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뭐가 된 거지? 다음 날 진혁은 태준을 찾아갔다. 박태준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최진혁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비서가 돌아왔다. 회장님께서 만나 주신답니다. 올라가세요. 진혁은 떨리는 다리로 사장실로 올라갔다. 앉아.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태준아, 아니, 회장님. 볼 일이 뭐야? 나 잘못했어. 진심으로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용서? 태준이 비웃었다. 3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내가 내 빌딩 앞에서 무릎 꿇고 빌 때도 외면했잖아. 그땐 내가 미쳤었어. 돈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 변명하지 마. 넌 원래 그런 놈이었어. 나만 몰랐던 거지. 태준아, 제발 나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 제발 도와줘. 진혁이 무릎을 꿇었다. 태준은 그를 내려다봤다. 한때는 형님처럼 따르던 친구였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난 네가 무릎 꿇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진혁이 일어서자 태준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1,000만 원. 당분간 생활비 써. 태준아. 착각하지 마.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내가 너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야. 태준의 말은 냉정했다. 그리고 내가 빌린 편의점 월세 2개월 밀린 거 내가 냈어. 계속 거기 살아도 돼. 내가 복수하려던 건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었어. 내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거였어.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다. 넌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 재산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사람들도 다 떠났어. 이제는 그만. 태준아. 고마워. 고맙다고 하지 마. 난 널 용서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너한테 시간 쓰기 싫은 거야. 진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한 가지만 명심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5년이 흘렀다. 태준의 회사는 이제 직원 200명의 중견기업이 됐다. 집에 돌아온 태준을 아내 수연이 맞았다. 여보, 오늘 상장 승인 났다며? 축하해요. 고마워. 당신이 힘들 때 버텨준 덕분이야. 당신이 열심히 한 거죠. 전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태준은 옥상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8년 전 모든 걸 잃고 절망했던 그때가 떠올랐다. 그때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 그리고 진혁이 생각났다. 진혁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태준은 궁금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는 태준의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다.